안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심정적으로 이 저희 정부 여당을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것만 쏙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것만 쏙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이라는 말만 쏙 들어오고.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 소방관, 집배원, 경찰관. 공무원이죠. 민생 공무원이죠. 예. 민생 공무원. 현장 공무원. 예.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공무원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께서 행정공무원을 생각하세요. 현장에 데스크에 앉아있는. 네, 그래서 소방직이나 경찰직은 그 공무원과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반대가 높아요. 약간 높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공무원으로 하는 거 아니까 우리는 증원한다고 100% 찬성일 텐데. 전직 공무원. 최민희 플러스 1, 최민희 2, 최민희 3 이런 사람도 고용한다 그러면 야 그건 당장 하자. 응?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 플러스 1하면 그거 조금 갸우뚱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 비판하는 게 이번에 이제 공무원 증원이라고 프레임을 같이 짜준 것부터가 실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아예 처음부터 현장직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방직 뭐뭐뭐 쭉 하고 소방직은 사실은 중앙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이걸 가지고 트윗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중앙직의 소방 관련 공무원은 54명 증원된 거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게 119 구급대 소속으로 이렇게 된 그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54명 소방직 증원한다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600명이잖아요. 지방직까지 합치면. 근데 지방직의 증원은 이게 중앙에서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이 개념 정리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한 3,000명 정도는 늘리나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행정공무원? 예, 아니요. 그 소방공무원. 소방직은 전국적으로 하면 3,600명 늘어납니다. 근데 중앙에서 이렇게 늘리기로 하고 지방에서도 거기에 그 조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방 예산은 지방 예산을 통으로 내려보내면 각 도 단위에서 짜야 되니까요. 인건비 지원을 하고요. 인건비 지원을 또 공약으로 국가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일단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2,000, 한 9,400명, 500명 정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된 건가요? 뭐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뭐 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475명이 다 거의 다 현장직 공무원인가요? 아니, 전원입니다. 행정직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그래서 되는데. 아까 그 속기록에 보면 이낙연 총리가 계속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알겠는데요. 계속 이제 공무원 현직 사무직 공무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요. 일부 사무직 공무원들이 들어있었죠. 각 부처에서 이렇게. 근데 그거 다 뺀 거죠. 빼버린 거죠. 이제 논란 있을까 봐. 9,475명. 그래갖고 지난번에 추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한 게 쭉 이렇게 공무원들 늘리면 뭐 예산이 얼마 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사무직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번에 좀 털어낸 거네요. 사무직 공무원들은 뭐 좀 부족한 대로 나눠갖고 하면 되죠. 예, 그것도 있고요. 지금 사실 여기 얘기 안 나왔는데 앞으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규모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공공분 230만이거든요. 지금 공공부분이.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만 100만인데 그 100만 중에 예를 들어 평균 30년 근무한다고 치면 1년에 3, 4만 명이 계속 퇴직을 하는데 요즘 더 많이 퇴직하죠. 그렇죠. 베이비 부모 한 세대니까. 5년 안에 25% 정도 퇴직한답니다. 그럼 25%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만큼 또 그대로 채용이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거고 덜 모집하면 줄어드는 거죠. 지금 생각에는 제가 약간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한 5년, 4, 5년 후부터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생각도 있는데 그걸 너무 발표해버리면 또 부서의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안 한다고. 자연스럽게 감소하니까 누굴 뭐 자르고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고. 자,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지금 공무원 증원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주장은 7,000명 증원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9,475명으로 되다 보니 이게 국민의당은 9,000명 주장했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8,875명 주장했다가 9,475가 되니까 체면을 좀 살린 거잖아요. 국민의당 체면 자유한국당은 살려줬고요. 7,000명에서 9,475니까 이게 좀 욕을 그 내부에서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못 줄였다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개인소득세도 반대하고요. 법인세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분동. 공무원 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오늘 중에
일단 전체적으로 반대하기로 결론이 난 건가요? 네, 방금 전에 보도에 따르면 반대하기로 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대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쓸데없는데 머리를 쓰네요. 이거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함께 이제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아까 얘기했던 90%까지. 예, 90%까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그러니까 그 전부 전원에게 이제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던 것을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돼요? 그 아까 1조 1천억 정도 되고요. 1조 1천억, 1년에? 예, 1년에. 근데 그것 전부는 아니고 원래 이제 주기로 했던 기간이 7월부터인가 뭐 그랬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예. 그래, 그러니까 원래 지방선거 다음서부터. 원래 4월부터 정부는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그다음에 7월로 늦췄는데 지금 합의는 9월부터 주기로 했으니까 기간이 줄어서 아까 예산이 줄었다 이 말씀이죠. 반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주기로 한 10여 개월 중에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편성이라는 것 때문에 예. 약간 비용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주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이걸 다시 또 90%에 맞춰서 다시 또 계산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 비용이 또 들어간다? 네. 그러니 그냥 100% 주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재밌는 게 7월서부터 주자. 네. 이제 야당이. 그러다 다시 9월로 연장이 된 이유가 6월에 지방선거가 때문이네요. 있으니 예. 4월서부터 주게 되면 정부가 우리가 아동수당 준다. 당장 다달에 10만 원씩 나오게 되면 그거 무척 큰 거거든요. 네. 애 둘 있는데 20만 한 20만 원씩 원이죠. 나오게 되면 그때 무상급식 싸움 때도 보게 되면 애 둘이면은 무상급식 세이빙 되는 비용이 한 15만 원이거든요. 당은 그때 새누리당인가 지지는 그쪽으로 하면서 교육감은 진보지원 교육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무상급식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거 20만 원, 10만 원이면 꽤 큰 건데.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잘했다고 보는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때는 아동수당이 이제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9월서부터 줍니다.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 내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막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못 주게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한쪽은 하겠다 그러고 그거 못하게 하겠다 그럼 늘 하겠다는 쪽이 그렇죠. 이기는 못하겠다는 늘 거거든요. 져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하겠다고 그러면 더 하자. 그래가지고 네. 마치 나도 했다라는 걸로 이제 가는 건데. 아니 4월 얘기하면 3월 얘기하고 우리가 3월서부터 줬다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야당은 정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주겠다. 15만 원 주겠다. 네, 그럼 15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수 늘리게 하고 세금 올리면 그건 여당의 부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야당이 좋을 것 같은데 거꾸로 가니까.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 전략기획팀으로 한번 좀 아니, 들어. 그러니까 저희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을 생각해냈는데요. 선심성 퍼주기라고 하잖아요. 예. 악심성 퍼내기라고. 그러니까 악심성 퍼내기. 네, 선심성이 아니라 악심성이다. 그리고 퍼주기가 아니라 퍼내기다. 이미 거의 국민들한테 딱 가는데 내 돈 뺏어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예. 거의 예산도 계산됐고 방안이 마련됐고 세금 들어올 것도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일부러 안 주겠다는 거 퍼내기죠. 예. 자, 기초연금은요? 예, 기초연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밖에 안 줄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달을 9월로 옮기면서 예. 이제 달 계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워낙 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제 그래도 1조나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예. 그 전체에서는 8조에서 7조로 줄었으니까 뭐 별로 이제 많이 감소는 안 한 거죠. 아동수당에 비하면. 해당이 좀 줄었나요? 기간이 준 것 말고. 기간이 준 거. 기간이 준 해당이 거. 줄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못 건드리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어느 정당이 어느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 쪽은 지지율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지지도는 아동수당에 대한 그 젊은 사람들 지지도가 훨씬 낮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들은 받으면 내가 복지를 받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뭐. 25만 원 중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인상이 된 거죠. 네. 네. 다만 이제 기간을 원래는 몇 월서부터 주기로 했던 거죠? 5월이요. 5월서부터 주기로 했던 것을 9월로 밀고. 예, 4개월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9조에서 8조? 네, 이제 8조에서 7조. 8조에서 7조로 한 1조 정도 줄고. 근데 이제 저게 내후년서부터 계속 저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후년일지 내후년일지 모르겠는데 30만 원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때도 반대할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정부에서 결국 노인 어르신들 기초연금 5만 원 늘렸다.
그럼 5만 원으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를 쭉 해주면 딱 체감이 오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돈만 따지면 어르신들도 뭐 더 받는 걸 좋아하겠죠. 그런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독특한 사고 구조가 있어서 올려줘도 안 찍어요? 나보다 공익을 더 생각하시는 희생이 몸에 배신 세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혹시 내 자식들에게 아하.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운 심성이신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받으셔야죠. 그리고 100%가 저 아동수당 10만 원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기초연금 25만 원 나가는 건 이런 한 푼 놔두지 않고 다 다시 사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100% 쓰는 돈 아닙니까? 저거는? 경기 부양 효과가 생기고 예. 성장률에도 꽤 큰 영향이 있죠. 그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에서 약간 저희 진위 개수가 나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을 참여정부 때 결정되었고 그때부터 준 거잖아요. 예. 주니까 빈곤이 조금 낮아져가지고 저희 진위 개수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봐야 저희 빈곤율 45가 40쯤 됐는데 예. OECD 평균 12인데 예.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한 50만 원쯤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 충분히 세수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건데, 그리고 그 돈이 다 돌아오잖아요, 사회로. 네, 이게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이제 추가 소득이 생기면 그게 예. 저금하거나 해외로 나가는데 저소득계층에 저소득은 나가는 다 돈은 쓰죠. 100% 예. 그 사회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경제 진작의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고. 국가의 돈을 잠시 서민들한테 맡겨뒀다가 그것을 다시 사기업으로 들어왔다 다시 공으로 들어오는 이 순환 구조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돈이 없어 라면 끓여 드실 거 예. 식당 가서 좋은 것도 한 번씩 그렇죠. 드시고. 그러면 자영업이 이제 살아나고. 평상시에 라면 끓여 드시다 일주일에 2번은 설렁탕 드시고 그렇죠. 한 번은 청국장 드시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애초 예산을 짜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면 2.3% 정도의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최민희 의원하고 다른 데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 보편적 복지하면 선뜻 얘기하는 게 이건희 아들도 손자도 주자는 거냐? 이 논리 벽에 딱 막혔고 보편적 복지가 못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아동수당 10%.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비용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그 아동수당처럼 예. 그거를 찾아내고 골라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냥 주면 될 것을. 이거 쉽지 않은 건데 들어가는 네. 비용이. 또 부정수급자 찾아내야 되고 막 이러면 사실은 그 10명의 그 착한 사람보다 예. 그 한 명? 아니 100명의 착한 사람보다 한 명 찾는 비용이 더 들걸요. 아마. 맞아요. 아니, 말이 있잖아요. 경찰 2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도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체되는 세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95%, 98%를 하면 그 탈세 가능성 0.5를 잡기 위해서 전체 인력의 30~40%가 동원되거든요. 그게 전문가는 진짜 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는요 무식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희 손자도 그럼 뭐 공짜 밥 주냐, 뭐 아동수당 주냐? 그러면 저희는 이건희 아들한테 훨씬 더 많이 세금 걷어서 그렇죠. 그것도 좋은 충당하자 논리죠. 이렇게 예. 그냥. 아니, 이건희 아들한테 그 손자한테 걷는 세금이요. 10,000명 아동수당 준 세금을 걷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 못 줘요? 그러게요. 예. 오히려 뭐 저 건강보험 같은 거 480만 원이 최고 그 기준인데 그걸 더 높여라. 예. 왜 이건희가 왜 보통 6천만 원이잖아요. 480만 원, 5,500? 네. 5,500 연봉 받는 사람이랑 이건희가 내는 건강보험 비슷하다. 이런 거 없애라. 이런 주장을 하면 그렇죠. 세금이 훨씬 더 많이 거치겠죠. 지금 그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 봉도사님 좀 약간 정신 차리세요. 너무 전문적으로 잘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 듣는 기분으로. 아니, 맞는 지적이에요. 네, 근데 네. 그 얘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숫자 수에서 이제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숫자 수 얘기가 쫙 퍼지는 거거든. 그렇죠. 평상시에 근데 미용실하고. 네. 아이, 이건희 손자도 그거 주면 안 되지.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 때 근데 그 한 명을 찾아내기 찾아내려고 네. 공무원도 한 돈이 더 든다. 100명이 더 필요하대요. 라거나 혹은 이건희 손자가 내는 게 4만 명분의 아동수당을 낸대요. 그럼 근데 그거 하나 주는 거 뭐 어때? 이런 논리가 사실 없거든요, 잘. 그 우리나라가 이 전산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예. 그 세무공무원 1인당 그 세금 세수. 세수입이 전 세계 거의 1위 수준이에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그 공무원이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니고
공무원이 그걸 만들 동안 노력했다고 얘기해줘야죠. 근데 대신에 뭐 이의 제기하고 뭐 탈세 잡고 이런 데 막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이 30-40% 들어간다. 네. 야, 그럴 거 아닙니까? 민원인 하나 해결하는 게 공무원 맞아요. 신명 몫이죠. 알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비한 예산? 황당한 삭감 예산사. 네. 그 예산을 너무 막 그 삭감이라는 것 자체에 매몰되다 보니까 특히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그 디지털 성범죄를 찾아내는 이제 그 정책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거를 이제 대규모 반 이상 삭감을 했죠. 이런 거는 진짜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예산이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추적하고 모니터하고 잡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법으로 회부하고. 점차 몰카, 디지털 성범죄 이런 거는 점차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IT가 점차 발달되면서. 마치 우리 길거리, 밤거리를 지켜주는 경찰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공약이란 이유만으로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성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가 막상 이 부분에 나와서 예산을 깎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던 거겠죠. 아니면 잘 몰랐든지. 네, 몰랐든지. 아하. 그다음에 이 버스 와이파이 예산이 이게 더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는요, 저는 진짜 할 말 있죠. 이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하여 이게 데이터 대선 때 그렇게 논란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 요금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데이터 요금을 통신사한테 직접 떨어뜨리라고 하면 저항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건 위헌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자문위원회에서. 예, 그런 논란이 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와이파이, 공용 와이파이를 그냥 확대해 버리면 그러면 저절로 데이터 요금이 줄거든요. 그래서 버스 와이파이가 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데이터 요금 경감의 하나로 야심차게 기획했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올해 예산이 12억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가거든요. 그거를 삭감한 겁니다. 너무하죠. 예, 거기 속기록에 보면 이제 그 설명하는 그 공무원이 이거는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서 데이터 양이 작아가지고 인터넷 제대로 못 쓰고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한다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게다가요, 애들이 핸드폰을 갖고 놀면 교육상 안 좋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정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왜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교육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세 가지예요. 그게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려면 이게 핸드폰 잘 갖고 놀아야 돼요. 스마트폰하고 친화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잘 사용해줘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갖고 놀랄만한 10가지 뉴스 중에 하나가 모든 생활이 핸드폰으로 다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놀라운 뉴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리고 다음 대통령 후보가 이게 그 전국을 그 무상 와이파이로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470억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470억이에요. 그거 한전 수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네. 근데 이제 지금 470억인 것은 SKT, KT가 와이파이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해서 470억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요 경감 효과, 데이터비 경감 효과를 계산하면 고등학교에 다 깔고 초중고에 다 깔고 버스에 와이파이만 깔면 한 1년에 6,000원 내지 8,000원에 전체적인 데이터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데이터 비용. 그걸 전국이라고 생각해 보면 전국까지 아니더라도 반만 그렇다고 생각해 큰 돈이죠. 꼭 3,000억입니다 벌써. 점을 절반이면. 지금 벌써 계산하셨어요. 3,000억. 예. 꼭 해야 되는 거네, 그것도.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뭐 창의적 아이디어 하면서 꼭 공익 광고 나올 때 드론 규제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 드론으로 택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드론을 못 띄우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이게 분단 국가에서 무슨 보안 문제 때문에. 근데 북한에서 그 사드 드론 띄웠고 사드 찍어가는 거 그냥 놔두고 우리 드론 띄우는 거 못 띄우게 하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야,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20대들한테 이번 그 지방선거 때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버스 와이파이. 예, 저희는 버스 와이파이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면 안 되죠. 여당은 우리 이거 하겠다 해야 했는데 할 수 없이 막아서 이렇게 못했다. 하게 되죠. 예. 막아서 못했기 때문에 심판해달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뭐 이 방향이 바뀌었기 전체적인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다. 예, 뭐 예.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하튼 내년 지방선거 때 예. 그 좀 어떻게든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 예산에 대한 판단이 좀 들어간다면 아마 내년 예산 심의할 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예산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어야지만이 네. 야당이 근거 없이 반대할 수 없겠다. 예,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고 끝났어요 벌써. 벌써요? 예, 우리 정 수장님 시간이 없다라서 5분 땡겼어요. 아, 네. 제가 저기 안쪽 베이비붐 한 세대니까. 5년 안에 25% 정도 퇴직한답니다. 그럼 25%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두는 만큼 또 그대로 채용하면 채용이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거고 덜 모집하면 줄어드는 거죠. 아, 지금 생각에는 제가 약간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한 5년, 4, 5년 후부터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생각도 있는데 그걸 너무 발표해버리면 또 부서의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안 한다고. 자연스럽게 감소하니까 누굴 뭐 자르고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고. 예. 자,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지금 공무원 증원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주장은 7,000명 증원하자는 7,000 명?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9,475명으로 되다 보니 이게 국민의당은 9,000명 주장했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8,875명 주장했다가 9,475가 되니까 체면을 좀 살린 거잖아요. 예, 국민의당 체면 자유한국당은 살려줬고요. 7,000명에서 9,475니까 이게 좀 욕을 그 내부에서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 못 줄였다고.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개인소득세도 반대하고요. 법인세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분동. 예. 공무원 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오늘 중에 일단 전체적으로 반대하기로 결론이 난 건가요? 네, 방금 전에 보도에 따르면 반대하기로 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대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쓸데없는 데 머리를 쓰네요. 이거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함께 이제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아까 얘기했던 90%까지. 예, 90%까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그러니까 그 전부 전원에게 이제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던 것을. 그럼 어느 정도? 하는 쪽이 그렇죠. 이기는 못하겠다는 늘 거거든요. 져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하겠다고 그러면 더 하자. 그래가지고 네. 마치 나도 했다라는 걸로 이제 가는 건데. 아니 4월 얘기하면 3월 얘기하고 우리가 3월서부터 줬다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야당은 정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주겠다. 15만 원 주겠다. 예, 그럼 15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수 늘리게 하고 세금 올리면 그건 여당의 부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야당이 좋을 것 같은데 거꾸로 가니까.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 전략기획팀으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을 생각해냈는데요. 선심성 퍼주기라고 하잖아요. 예. 악심성 퍼내기라고. 그러니까 악심성 퍼내기. 네, 선심성이 아니라 악심성이다. 그리고 퍼주기가 아니라 퍼내기다. 이미 거의 국민들한테 딱 가는데 내 돈 뺏어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예. 거의 예산도 계산됐고 방안이 마련됐고 세금 들어올 것도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일부러 안 주겠다는 거 퍼내기죠. 예. 자, 기초연금은요? 예, 기초연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밖에 안 줄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달을 9월로 옮기면서 예. 그 달 계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워낙 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제 그래도 1조나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예. 그 전체에서는 8조에서 7조로 줄었으니까 뭐 별로 이제 많이 감소는 안 한 거죠. 아동수당에 비하면. 해당이 좀 줄었나요? 기간이 준 것 말고. 기간이 줄은 기간이 준 해당이 것. 줄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못 건드리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어느 정당이 어느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 쪽은 지지율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들이 안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심정적으로 저희 정부 여당을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것만 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그것만 쏙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이라는 말만 쏙 들어오고.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 소방관, 집배원, 경찰관. 공무원이죠. 민생 공무원이죠. 예. 민생 공무원. 현장 공무원. 예.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공무원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께서 행정공무원을 생각하세요. 현장에 데스크에 앉아있는. 네, 그래서 소방직이나 경찰직은 그 공무원과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반대가 높아요. 약간 높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공무원으로 하는 거 아니까 우리는 증원한다고 100% 찬성일 텐데. 전직 공무원. 최민희 플러스 1, 최민희 2, 최민희 3 이런 사람도 고용한다면 야 그건 당장 하자. 응?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 플러스 1하면 그건 조금 갸우뚱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 비판하는 게 이번에 이제 공무원 증원이라고 프레임을 같이 짜준 것부터가 실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아예 처음부터 현장직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방직 뭐뭐뭐 쭉 하고 소방직은 사실은 중앙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이걸 가지고 트윗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중앙직의 소방 관련 공무원은 54명 증원된 거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게 119 구급대 소속으로 이렇게 된 그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54명 소방직 증원한다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600명이잖아요. 지방직까지 합치면. 근데 지방직의 증원은 이게 중앙에서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이 개념 정리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한 3,000명 정도는 늘리나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행정공무원? 예, 아니요. 그 소방공무원. 소방직은 전국적으로 하면 3,600명 늘어납니다. 근데 중앙에서 이렇게 늘리기로 하고 지방에서도 거기에 그 조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방 예산은 지방 예산을 통으로 내려보내면 각 도 단위에서 짜야 되니까요. 인건비 지원을 하고요. 인건비 지원을 또 하고. 공약으로 국가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일단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2,000, 한 9,400, 500명 정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된 건가요? 뭐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뭐 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475명이 다 거의 다 현장직 공무원인가요? 아니, 전원입니다. 행정직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그래서 되는데. 아까 그 속기록에 보면 이낙연 총리가 계속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알겠는데요. 하면서 계속 이제 공무원 현직 사무직 공무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요. 일부 사무직 공무원들이 들어있었죠. 각 부처에서 이렇게. 근데 그거 다 뺀 거죠. 빼버린 거죠. 이제 논란 있을까 봐. 9,475명. 그래갖고 지난번에 추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한 게 쭉 이렇게 공무원들 늘리면 뭐 예산이 얼마 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사무직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번에 좀 털어낸 거네요. 사무직 공무원들은 뭐 좀 부족한 대로 나눠갖고 하면 되죠. 예, 그것도 있고요. 지금 사실 여기 얘기 안 나왔는데 앞으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규모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공공분 230만이거든요. 지금 공공부분이.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만 100만인데 그 100만 중에 예를 들어 평균 30년 근무한다고 치면 1년에 3, 4만 명이 계속 퇴직을 하는데 요즘 더 많이 퇴직하죠. 그렇죠. 예산이 돼요? 그 아까 1조 1천억 정도 되고요. 1조 1천억 1년에? 예, 1년에. 근데 그것 전부는 아니고 원래 이제 주기로 했던 기간이 7월부터인가 뭐 그랬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그래, 그러니까 원래 지방선거 다음서부터. 원래 4월부터 정부는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그다음에 7월로 늦췄는데 지금 합의는 9월부터 주기로 했으니까 기간이 줄어서 아까 예산이 줄었다 이 말씀이죠. 반을 준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주기로 한 10여 개월 중에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편성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비용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주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이걸 다시 또 90%에 맞춰서 다시 또 계산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 비용이 또 들어간다? 그러니 그냥 100% 주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재밌는 게 7월서부터 주자. 그 이제 그 야당이. 그러다 다시 9월로 연장이 된 이유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4월서부터 주게 되면 정부가 우리가 그 아동수당 준다. 당장 다달에 10만 원씩 나오게 되면 그거 무척 큰 거거든요. 애 둘 있는데 한 20만 원씩 나오게 되면 그때 무상급식 그 싸움 때도 보게 되면 애 둘이면은 무상급식 세이빙 되는 비용이 한 15만 원이거든요. 당은 그때 새누리당인가? 지지론 쪽으로 하면서 교육감은 진보지정 교육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무상급식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거 20만 원, 10만 원이면 꽤 큰 건데.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잘했다고 보는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때는 아동수당이 이제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9월서부터 줍니다.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내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막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못 주게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한쪽은 하겠다 그러고 그거 못하게 하겠다 그럼 늘 하겠다